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우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 현황과 13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2024년 역정과제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기획 조정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5대 과제의 13개 공약사업 확정과 함께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당면 현안 점검과 도약과제를 발굴하는 등 큰 틀의 구정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변화, 혁신을 창조하는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적 구정 홍보와 체계적 언론 대응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언론과의 소통으로 구정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 성과와 우수 사례에 대한 신속한 공유를 통해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 모니터링 등 구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담은 소식지로 주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의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SNS 운영으로 매체별 접근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2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와 함께 앞으로도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재적소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 극대화입니다.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는 물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지방보조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재정 공시, 주요 투자 사업 등 재정 운용 공개 및 주민 감시 기능 강화로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한 법무행정, 규제 혁신 및 공정한 평가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함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추진단의 운영과 함께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으로 전문적인 소송 업무를 추진하고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은 물론 구정 비전 달성을 위한 효율적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업무의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4년 역점 추진 과제로 첫 번째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올해 추진한 워크숍은 원도심 투어 및 적극 행정 강연 등을 통해 직접 보고 체험하며 현장을 느끼고 신규 직원 간 유익한 교류 시간을 마련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신 있는 워크숍 추진을 위해 교육주간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SNS 캐릭터를 활용한 중고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SNS 활성화 시대에 발맞춰 중고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6종을 제작하고 다양한 온라인 홍보물 등을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속 캐릭터 활용으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구정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4년 대전 중구 공식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중구만의 지역다움을 반영한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구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의 정책, 관광, 경제 등 전반적인 모습과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식 행사 및 회의 시 홍보 영상 활용으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알쓸법 내 판례 입법 내 요약카드 제작입니다.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 등을 담은 요약카드를 작성하여 월 1회 제공하였으며 구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행정심판, 소송 및 입법 내 제공으로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향상과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입법 등의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점검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 업무보고 자료, 그 다음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다음에 예산서까지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냐고 강은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20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13쪽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20쪽 적재적소의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을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적재적소의 재정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춰 적기에 사업 집행이 되는 것 또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결산 때 2022년, 2023년 지방 재정 집행 평가 결과가 5개구 자치구 중 5위, 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결과도 중구가 4위를 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집행률 실적 저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기억하시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말씀하실 때는 뭐 또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집행, 신속 집행이 안 되는데 뭐가 또 그러면 언제 예산을 집행하는지 제가 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재정 365에서 항목별 현황 페이지에서는 연말 지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지출 비율은 자치단체 세출 결산액 중 해당 연도의 11월, 12월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맞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중구가 2023년 기준 시설비 연말 지출 비율이 42.24%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로 높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예. 그리고 대전시 본청을 포함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1위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과 다르게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뭐 수치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 지방재정 시스템에서 다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연말에 집행하는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23년도에 그런 결과가 있길래 네. 제가 3개년 거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연말지출 비율 3개년치 비교를 보면은 21년 5개국 평균이 33.97%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가 대덕구에 이어 49.92%로 2위였고요.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22년에는 5개국 평균이 28.57%였는데 저희 중구가 36.33%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5개국 평균이 25.7%였는데 저희가 42.24%로 또 1위를 했고요. 5개국 자치구 중 중구가 계속 21년 2위, 22년, 23년 1위로 가장 연말 지출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5개국 자치구 모두가 12교부가 지연되는 상황이면은 거의 같을 텐데 유독 우리 중구만
지속적인 지연 지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사업도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 말씀이 이제 뭐 자료로서 입증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사실 하나하나를 따져 봤을 때는 또 사유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월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2월이 늘어나곤 있는데 2월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서에는 연말 전에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고 2월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계속 그 사업별로 집행 실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 다른 사업 부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5개구가 거의 같은 사업 유형 보면은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이런 계속비 사업들은 네네네.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유독 지금 3년 연속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3년 연속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업 지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마다 어떤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보상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상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돼 갖고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면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타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고 원래 사업했던 계획 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사업이 편성됐으면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추진을 해서 보다 좀 빨리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서별로 뭔가 조금 뭐 업무를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2월 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계속 그 지연되는 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몰아서 일이 진행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방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긴 하지만 신속 집행 때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소비 투자로 해서 투자에는 대부분이 시설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서의 상황을 하고 이제 어떻게 추진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책이라고 하면 부서별로 이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꼭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하반기 평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이제 아무래도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게 빨리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해결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주간 부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혹시나 타 부서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나 이제 중앙에다가 뭔가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저희가 23년도 한 해, 24년도 한 해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벌써 3년 이상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획홍보실 쪽에서는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시구가 이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저희 이제 그 현안 부구청장님 주재로 현안회의가 있고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이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정기적인 점검이 아무래도 이제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이나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하게 되고 이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장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사실 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차차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우리 행자의 소속이, 그러니까 소속 어떤 부서들이 거의 지원 부서 성격이 많기 때문에 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1년 내내 하는 사업들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부서별로 그 외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별로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일을 하시는 어떤 직원분들이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맞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건 혹시 아닌지, 그 다음에 너무 체질적으로 매칭 사업에 치중하고 어떤 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뒤로 이렇게 후반기로 미룬다든가 이런 식의 경향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재정 집행에 있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팀에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신속한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집행 프로세스를 개혁하거나 중간 점검 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재적소의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춰 적게 사업 집행하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행감 자료 공통재정 관리 관련해서 150페이지 예. 공통재정 관리 찾으셨죠? 네, 네, 네. 보통 공통재정 관리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대처하기 위한 금액으로 적립해 놓으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올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의문되는 항목들이 좀 많아서 예,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대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라고 하면 이제 계획하기 어렵거나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제 본 의원님이 판단할 때는 일회성 이렇게 지금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좀 보통 보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용역비,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그리고 워킹그룹 회의 참석비, 그리고 주민참여 강사수당 등 비슷한 항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 지급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통재정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조금은 예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내역을 보시면 뭐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그다음 주민참여 예산 워킹그룹 회의 참석 수당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집행한 시기라든지 저희가 1회 추경이 사실 6월 24일 날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검토를 조금 그 시기와 좀 맞지 않아서 조금 늦어져서 이제 어쨌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예산 공모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의 발굴을 위해서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공통 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은 해주신 부분은 이해를 하면 또 할 수 네, 있는 네. 부분인데요. 근데 일단 이 공통재정 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본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늘 행감 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작년 행감 때는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께서 예산 한정성이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의 예비 심의권을 침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권 자체를 좀 무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관리를 잘 부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뭐 이제 추경이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네네. 건축의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 광고 작업해서 1차 추경 때 올려주셨었어요. 네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1회 추경 때 작업장 해가지고 공공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때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강곡물 작업장이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건지 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거기 국장님께서 이 창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는 이 별관에서 1층에 있다가 지금 이전을 한 거라고 하시면서 1층으로 지금 이전했다라고 1차 추경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이제 의원님께서 여기 광고물의 CCTV 이 무인경비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냐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대로 좀 추경 시기가 안 맞았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벌써 4월, 5월, 6월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인데 모두 지금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도 지금 이전했다고 대답을 하셨고 또 지금 설치하는 게 맞냐고 했더니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4월, 5월, 6월에는 집행을 됐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 많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필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설치는 했지만 좀 이거를 다시 이제 예산에 헤어 주시면 앞으로는 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벌써 이미 4월, 5월, 6월은 다 집행하신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면 설치할 것처럼 대답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는 또 몰랐을 거고 어떤 의원님들도 다 모두 그대로 추경에 와서 그때 심의를 받아서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통재정을 사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워킹그룹 말씀대로 주민참여 예산에서 워킹그룹 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워킹그룹 해가지고 워킹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네. 네, 워킹그룹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하면 저희 어떠한 저희가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이긴 한데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모이시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또 그 업무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토론도 하고 좀 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몇 분을 모시고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말씀은 이제 내용으로는 워킹그룹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성과주의 구정 설립 운영에서 공통재정 관리, 사무관리비로 하겠다고 아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적시운영 필요에 따라서 적시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만큼 필요성이라고 이제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적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민참여위원회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이 1년 예산 과정들이 계획이 다 있었을 때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분들도 충분히 능력이 돼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위원회 아닌가요? 그분들도 이제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을 끌어가시는 분들이긴 하죠. 예, 근데 이분들의 의견이 지금 충분치가 않아서 갑자기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통보도 없었고 하다못해 뭐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공통관리로 해서 제정하시겠다고 하셨고 적시운영이라고 했다는 자체가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구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 분은 이제 직원분이시고 그리고 총 5분 중에 4분이신데 그 중에 2분은 이미 자치행정분과에 계신 정책 자문단이에요. 이미 주민참여 예산도 자치분권과 소속이잖아요. 여기서도 말씀하셔서 주민참여 정책 자문단으로 해서 수당 받으시고 여기 들어와서 수당 또 받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 공통경비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 주민교육이라고 해서 이 중에 한 분은 또 교육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교육비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전혀 의회에는 보고가 1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공통경비로 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지급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 본의원뿐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좀 상실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몰랐던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분명히 보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지급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공통계정 관리 금액이라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면 지금 전혀 지금 적시 운영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는 불효불급한 상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추진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물론 추진을 했었고 금년에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좀 부족했던 방향,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는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저희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회의 참석 수당이긴 하지만 사실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집행 전에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사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거나 이제 의견이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도 많이 지금 아쉬움이 있지만요. 지금 이 주민참여뿐이 아니라 지금 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이 지금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단 있으신 분이 여기서도 또 들어오시고 이걸로 해서 수당 받으시고 또 이걸로 해서 또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보면 과연 중구에 이렇게 인력이 없나? 이렇게 전문가가 없나? 저는 그 부분에서도 참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자문받기 위해서 한 거라면 이미 지금 자치행정분과에 속해 있는 정책자문단에서 1차적으로 걸렀을 테고
그렇게 해서 추가 비용까지 해서 추경을 올릴 정도로 이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 이분이 다시 또 워킹 그룹으로 들어와서 같은 얘기를 그럼 또 하시고 또 지금 수당 받으시고 이분 중에 또 한 분이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중구에 주민 참여 관련해서 하실 일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나요? 그럼 앞으로 이 구청장님 하실 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정책자문단에 물론 이제 그 분과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자문단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구정 전반적인 거를 일단 스크린을 하셨고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어떠한 세부적인 거에 좀 더 내용도 좀 구정 전반을 아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구정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문단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지금 5월 달 정도 5월 달쯤 해서 네. 지금 한 반년 정도는 활동을 하셨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럼 정말 변화된 자문단 통해서 이렇게 자문단 분께서 다시 더 집중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달라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으세요? 일단은 정책자문단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뭐 30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쨌든 소관부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의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실태라든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 말씀 다 추상적이잖아요. 네.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추상적인 거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데 계속 하신 분이 지금 구예산으로 여기 와서 수당 받으시고 또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심의도 받지 않은 새로운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참석 수당 받으시고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그 교육을 하셔가지고 또 수당 또 챙겨가시고 구예산이 그렇게 한두 분한테 몰입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통재정 관리라는 여기 취지에 맞게 좀 잘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의회 예산의 심의권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팀 공통재정관리 항목 분류 지침 또는 내부 규정을 점검하셔서 소관부서에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본 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무인경비 시스템처럼 이렇게 이미 사용해놓고 올라오는 경우는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해 주시고요. 네. 항목 분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항목 분류라든지 지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 주셔서 저희도 이런 거 보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라든지 지침 규정 이걸 해서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 항목별로 해서 이게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공통재정이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편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공통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90조. 뭐 이 성과평가는 다른 의원님들도 늘 이제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네, 부분이고 또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성과평가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네. 23년도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23년도 자료에는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성과평가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운영평가라고 예. 해서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 평가. 네. 근데 23년 자료에는 그대로 그냥 평가 결과라고 해서 그냥 네. 통틀어서 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좀 분류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번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결과에서는 뭐 매우 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가 제외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구분을 보니까 이제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매 1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년, 그리고 유지 필요성은 3년에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유지 필요성 평가에 속할 때는 성과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과정인 예, 거죠. 예. 근데 네. 본 의원이 이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긴 하는데 지금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23년 평가 수행에 보니까 지금 사업을 미추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내 상황에 맞춰서 예, 예, 뭐 코로나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네.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모든 평가 미추진한 항목들이 평가 제외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추진한 항목들이 과연 유지 필요성 평가해야 하는 횟수에 이렇게 어떻게 딱 맞게 다 속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인데 이거를 사업 미추진 했을 경우에는 그 3년이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1회씩 미뤄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저도 사실 보다 보니까 이제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하고 이제 평가 결과가 원래는 이제 그 저희 이 제목이 저희도 이제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내역이라고 해서 운용평가에는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 평가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평가 결과를 하나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그 등급별로 해서 정확하게 의무적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금년에는 평가 결과를 두 개로 나눠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안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저도 보면서 성과 평가에 보면 평가 제외가 있고 유지 필요성 평가에도 또 평가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제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에는 지금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사업을 못하게 돼서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 필요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마다 하는 게 또 기준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서식을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내역이라고 해서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대로 내역을 하고 유지필요성 평가는 그거대로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좀 헷갈리지. 저도 예, 헷갈려서. 그거는 예, 충분히 설명해 예, 주셔서 예. 아는데 제가 예.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네. 평가 제외 항목들 중에서 사업 미추진한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성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유지 필요성 평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이니까 네. 올해는 못했더라도 3년치를 통계를 해서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게 평가 안 되나요? 네.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3년마다 하는 평가라서. 예. 그렇죠. 3년마다 하는 건데 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산제, 뭐 목신제 해가지고 평가 제외 항목이에요. 네. 근데 이 평가 제외 항목이 3년 차일 수도 있잖아요. 3년 차일 수도 있으면 유지 필요성 평가는 이 23년대는 사업을 미추진했지만 네. 22년이나 21년도에는 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3년치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평가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항목들이 신기하게도 사업 미추진이 다 평가 제외 항목이 어떻게 이렇게 딱 시기가 맞은 건지. 그거는 봤을 때는 어찌됐던 이제 예. 시기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평가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꼭 3년이지만 유지 필요성 평가를 좀 더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그 근데 기준을 여기- 한번 예, 예. 주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해에
사업 미추진이니까 평가 제외인 아, 거는 네네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네. 유지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아,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예. 예,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 상황 예, 시기에 맞추면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미추진했을 아. 경우에는 1년씩 예. 딜레이가 돼서 아. 그러면 총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평가 제외로 놓으신 건지 시기가 정말 도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놓으신 건지 진짜 신기하게도 사업 미추진이 다 평가 제외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랑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러니까 그냥 그따가 그냥 유지 필요성에 올해만 생각하고 아 평가 제외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사업 미추진의 평가 제외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유지 필요성 평가의 기준을 다시 한번 그렇죠,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주셔서 네, 좀 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23년 자료에 예. 만약에 실장님 자료 아무래도 많이 있으셔서 없으실 수 있어서 한 가지. 23년도 자료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구주의 운영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유지 필요성하고 두 가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매우 우수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유지 평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평가한 거에는 성과 평가든 유지 필요성 평가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의 항목에는 지금 이거에 매우 우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지금 190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중구주에는 성과 평가에 매우 우수가 아니고 우수로 표기를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타인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23년도 자료하고 네네, 24년도 자료 같은 건데 아. 지금 평가가 다르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올해 거 작성할 때 성과 평가를 매우 우수라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우수로 한 그럼 매우 우수가 맞는 네네.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 표기 수정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수에 맞춰서 이제 10%, 20%, 55%, 10%, 5% 해가지고 매우 우수, 뭐 보통 미흡, 매우 이제 나누셔야 되는 좀 의무감은 있는 거는 아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과 수행 평가가 쭉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보니까 지방 행정 동호회 네. 예, 사업비 해서 사업비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240만 원 지출하셨어요. 네. 그리고 260만 원에서 50% 이상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평가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물론 이제 이유는 있으세요. 뭐 선거 날짜라고 이제 총선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뭐 진행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제 선거 날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면 계획 자체를 좀 변경을 하셨었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뒤에 유지 필요성 평가에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실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해결했다고 보세요. 지금 50%도 집행을 못한 상황이고 충분히 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걸 대체할 수 있어서 다른 거를 계획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도 아니고 미흡도 아니고 적정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79에서 70점 사이를 보통은 해야 이게 유지를 하니까 72점을 맞춘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지금 집행액을 전반적으로 다 사용한 곳도 보통이고 오히려 집행액이 50% 남아있는 곳도 평가에서 보통이고 그럼 이게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평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금액적인 것만 딱 볼 수는 없지만 정량적인 것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그 금액을 다 소진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다 추진하신 것도 보통으로 평가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업 추진비가 50% 이상 남은 것도 보통으로 평가하신 거는 그냥 이 숫자에 지금 막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또 하신 보조단체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평가하실 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재정관리 점검 현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